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9급 공무원 물리 과목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부터는 2017년 9월달에 시행된 제2회 지방직 물리 과목을 가지고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가 550N인 두 개의 동일한 물체가 그림과 같이 도르래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얼마인지 묻는 문제인데요. 일단 용수철 저울과 두 물체는 지금 평형 상태에 있죠. 이것은 알자 힘이 0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왼쪽에 있는 물체는 이제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이 힘을 분석해 보면 중력이 550N 작용하겠고, 그 다음에 이 끈에 의한 장력 역시 작용하고 있겠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끈의 장력 T는 550N이 될 겁니다. 오른쪽 물체도 장력과 물체의 중력이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겠죠. 그 오른쪽 장력 T는 역시 그 장력 T의 값은 중력인 550N이 될 겁니다. 물체에 매달려 있는 줄에 작용하는 양쪽의 장력이 용수철 저울에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용수철 저울 양끝에 작용하는 힘도 양쪽의 장력 TL과 TR이 되겠죠. 그러면 용수철 저울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0이니까요. 왼쪽에 있는 장력 TL과 오른쪽에 있는 장력 TR 역시 모두 550N이 되겠고, 이것은 저울의 눈금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답은 3번 550N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기파는 진공에서의 파장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불리고 있죠. 다음 중 전자기파가 아닌 건 뭘까요? 알파선이 있고 형광등 불빛이 있고 X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1번 알파선이 뭐냐면요, 알파선은 방사선의 일종입니다. 우라늄 등 방사선 원소가 다른 핵종으로 변환하면서 방출되는 헬륨 입자를 우리는 알파선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라듐 226이 이제 붕괴된다고 하면은요, 라듐 226이 붕괴가 되면은 이제 원자번호 88번인 라듐이 이제 원자번호 86번인 라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질량수는 226에서 222로 4만큼 감소하죠. 그 4만큼 감소한 게 어디로 갔냐면 그 헬륨으로 변환돼서 방출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알파선이죠. 그리고 형광등 불빛과 X선, 자외선은 모두 파장에 따라 분류한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형광등 불빛은 이제 가시광선 영역으로 이제 이 형광등 불빛의 이제 빛의 파장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불빛이 되겠고요. X선은 0.01에서 10 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입니다. 자외선은 100에서 40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1, 2, 3, 4 중에서 전자기파가 아닌 것은 알파선이 되겠죠. 알파선은 전자기파가 아니라 방사선의 일종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기본 입자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였죠. 이 입자는 렙톤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중성자의 베타 붕괴 과정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전하량은 마이너스 2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전하량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3번의 양성자는 또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소 물질이 입자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러면 전자와 뮤온 가운데 하나가 이 설명에 적합한 입자가 될 겁니다. 자, 렙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렙톤이 뭐냐면요, 기본 소립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 소립자 중에 여러 가지 입자 중에 이제 묶어서 그것을 렙톤이라고 하는데, 렙톤에 속하는 입자들로는 전자가 있고 뮤온이 있고 그다음에 타우 입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기 보면은 2번과 4번에 전자와 뮤온이 있는데 둘 다 렙톤에 속하는 소립자입니다. 알파 붕괴는 헬륨 입자가 방출되는 현상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베타 붕괴는 뭐냐면요. 베타 붕괴는 핵 속에 있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전자와 중성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파 붕괴에서는 이제 헬륨이라는 입자가 이제 방출되는 게 알파 붕괴인데, 베타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화하면서 전자와 중성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중성자하고 양성자는 질량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질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조금 무겁거든요.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화할 때 그 질량 차이만큼 이제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이제 전자와 중성비자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베타 붕괴에서는요, 핵의 질량수는 변하지 않지만 양성자 수가 하나 늘어서요. 그러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했으니까 양성자 수가 하나 늘었잖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1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베타 붕괴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오니까 여기에 이 설명에 적합한 입자는 이제 전자가 되겠죠.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인데요. 이 마이너스 2 값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됩니다. 이를 우리는 기본 전하량이라고도 하죠. 그럼 여기서 답은 2번 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두 파동이 속력이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중첩되기 시작한 걸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이제 파동이 4분의 1 주기가 지났을 때 중첩된 파동의 모양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지금 두 개의 파동이 막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중첩이 될 텐데 4분의 1 주기만큼 지났을 때 이 파동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4분의 1 주기라고 했으니까 4분의 1만큼 이제 각각의 파동을 이동시켜서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파동 A와 파동 B의 마루 부분이 4분의 1 주기 있을 땐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서로 만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진폭이 똑같은 파동 두 개가 만나서 중첩이 됐으니까 그럼 진폭은 2배로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4분의 1 주기가 지났을 때 파동의 모습은 이제 1번 모습이 보기 1번과 같이 이제 가운데 부분이 가장 진폭이 2배가 된 모습이 나타내겠죠. 파동의 중첩이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파동이 더해진 것을 파동의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첩의 원리는요, 파동이 중첩할 때는 그 지점에서 두 파동의 변이를 합한 결과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이 중첩될 때 중첩된 파동의 변이는 그 지점에서 파동의 변이를 더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파동이 4분의 1 주기가 지났을 때 두 파동의 마루가 중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폭이 2배가 되겠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축상에 이제 전하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D, ED, 4D인 곳에 이제 전하량이 각각 마이너스 1쿨롱, 플러스 2쿨롱, Q인 전하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때 전하 Q의 크기를 묻는 문제죠. 단 X 이퀄 제로에서, 즉 원점에서는 세 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0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X 이퀄 0, 즉 원점인 곳에서는 전기장이 0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X 이퀄 0인 곳에서 이제 각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합이 이제 0이라는 소리죠. 즉 이 사실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여기를 근거로 이제 전하 Q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X 이퀄 0에서 각 전하의 전기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기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쿨롱의 법칙과 전기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쿨롱의 법칙은 아시죠? 쿨롱의 법칙, F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가 되고, 여기서 K는 비례상수가 되겠고, R은 두 전하 사이의 거리 Q1과 Q2는 각 전하 각각의 전하량이 되겠죠. 이 공식이 이제 쿨롱의 법칙인데, 전하 두 개가 있을 때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전기장이 뭐냐면요, 전기장 E는
이 쿨롱의 법칙의 F를 이제 Q로 나눈, 전하 Q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 E는 비례상수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그래서 어떤 전하 Q가 공간에 있을 때 그 Q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전기장 E거든요. 근데 이제 R만큼 떨어진 곳에 스몰 q라는 전하가 있다 하면은 이제 라지 q와 스몰 q 사이에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라는 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그러면 새 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계산해 볼 거예요. 물론 이제 x = 0인 곳에서 이제 새 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계산해 보면은요. 전기장 E는 맨 먼저 마이너스 1쿨롱에 의한 전기장 마이너스 k 곱하기 d제곱분의 1c 플러스 그 다음에 2쿨롱에 의한 전기장 k 곱하기 4d제곱분의 2c 그 다음에 플러스 q에 의한 4d 떨어져 있는 원점에서 4d만큼 떨어져 있는 전하 q에 의한 전기장 k 곱하기 16d 제곱분의 q가 되겠고, 이 세 항의 합이 이제 0이 된다고 이제 문제에서 이제 나와 있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제 k 곱하기 16d 제곱분의 마이너스 16c 플러스 8c 플러스 q가 되겠고, 정리하면은 q는 8c가 됩니다. 즉 전하랑 4d 떨어진 원점에서 4d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하 q의 크기는 바로 플러스 8c라는 8쿨롱이라는 수가 되겠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2회 2017년 9월에 시행된 제2회 지방직 구급 공무원 물리 시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6번부터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